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도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네요. 이제 봄이 이제 어느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흐름은 올해 들어와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선순환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의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요, 수급이라든지 어떤 뚜렷한 주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수익률 게임을 이어져 나갈 때 수급의 흐름도 개선이 되고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최근 시장 상황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조정 국면 속에서 좀 소신 있는 배팅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이다. 그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흐름은요, 최근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총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까지는 기본적인 시장의 전반적인 프레임은 나쁠 것은 없다라는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좀 수익 내고 총선 이후의 상황 속에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에 시장 상황 안정적일 때 좀 짭짤한 수익을 거두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복귀를 하고 현재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의 흐름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죠. 특히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이제 양시장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날 연중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중 최고치 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최근 흐름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 그리고 최근 시장의 컨셉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 내지는 고배당주들의 흐름, 이걸 가지고서 전체적인 시장의 시세 흐름을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PBR 관련주라든지 고배당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우량주 섹터의 종목군들로 우리가 등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의 흐름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시세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을 지배를 하고 있다. 이 상황은 비단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도 보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우 지수 차트인데, 다우 지수 차트의 경우는 안정적인 어떤 상승의 추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우보다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기술주 중심의 어떤 그런 그 흐름보다는 대형 우량주 중심의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배경에는 결국 우리 증시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큰 흐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선순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시장이 이제 흔들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분들이 흔들리거나 조정 들어올 때 겁내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지를 해라. 그 배경에는 결국은 글로벌 시장의 선순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그 글로벌 증시의 선순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배경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제 환경, 경제 흐름이 골디락스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에 보면은 시장의 환경, 특히 경기 흐름의 환경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금리의 변화 흐름,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 긴축 국면 속에서, 금리가 이제 확장 국면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느냐, 이 변곡점 흐름 속에서 금리의 이슈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했고, 그리고 이제 물가 부분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변수 요인으로 떠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CPI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큰 흐름 자체는 결국은 금리 기조는 바뀔 수밖에 없다.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흐름, 경제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흐름은 비교적 선순환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상황은 경기 패러다임,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배경은 결국은 이제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은 저는 그래요.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의 강화 이런 부분들과 또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수급의 구조를 봅니다. 즉 시장이 좋다,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시장 안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거나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시장은 그다지 재미가 없죠. 근데 최근 시장 상황은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의 구조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수급의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탄활, 쉽게 얘기해서 탄활, 고객 예탁금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한 54조 원대까지 늘어났어요. 그죠? 고객 예탁금이 54조 원대까지 늘어났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빠졌을 때가 한 50조, 그러니까 49조, 48조까지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 언제입니까? 11월 11일 날 48조 6천억 정도 고객 예탁금 규모가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54조 원대까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즉, 이 얘기는 시장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수급의 환경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면 사겠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 고객 예탁금의 볼륨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대형주 사이즈의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 PBR 관련주라든지 고배당 관련주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는 확충되고 있는 수급의 구조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수급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 제가 이제 왜 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은. 예탁금이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시장은 수급의 구조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보면은 54조 원까지 늘어나고 있는 고객 예탁금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주식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급 구조, 그러니까 파는 흐름보다는 사는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선택의 여지,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과 더불어서 기관을 앞세운 프로그램 순매수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끌어줌에 따라서, 오늘도 사실은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중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보시면은 장중에 프로그램 순매도를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도가 얼마까지 출회됐었냐면 한 700억 정도까지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쭉 올려보시면 이제 종가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순매수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의 수급 구조가 예탁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탄탄하게 매수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 환경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급의 구조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실 시장은 말입니다. 그 시장의 흐름을 대변하는 뚜렷한 주도 섹터가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 상황은 좀 달라요. 힘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이렇게 수급의 확충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뚜렷한 주도 섹터, 주도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정부 정책과 맞물렸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저 PBR 관련주라든지 고배당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는 시장 흐름 속에서 중심 흐름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종목들의 재평가 흐름이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서히 시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씩 이제는 바닥을 찍고서 터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한 차례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가운데 밑에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한전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먼저 한바탕 랠리를 펼쳐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이 치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바닥을 찍은 종목 중에서는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 이노텍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죠. 이제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저 PBR 관련주, 즉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재평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배당을 많이 주는 어떤 우량형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재평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비교적 시세 흐름이 어떤 개별적인 투기적 시세 흐름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세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장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시세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개별 섹터들은 있어요. 그죠? 최근에 관심들이 많으신 신성 델타인가요? 그 종목을 중심으로 초전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세는 저 PBR 관련주라든지 고배당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뼈대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비교적 여러분께서 배팅하기에 양호한 장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세 흐름은 결국 여러분들 저평가주들의 재평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런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는 금융 관련주들 특히 이 금융주들이 움직이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재미있어요. 이제 과거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은행주, 증권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대중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주들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대중주라는 얘기는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대상에서 상당히 용이한 종목들.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니까 사고 팔고 하기가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랠리를 형성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세가 형성되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와 더불어서 증권주들의 랠리, 증권주도 사실은 우리가 한 몇 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엄청 쉬었어요. 그죠? 엄청 쉬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랠리, 그 다음에 증권주와 더불어서 손보사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보험주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시사의 어떤 수익률 게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이런 흐름들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하이테크 관련주, 개별 기술주, 이런 종목들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개인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의 꾸준한 흐름, 반도체 핵심주들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시세의 근간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시장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면은요, 먼저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는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쉬고 있어요. 그죠? 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라는 것이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 조정이라는 게 결국 이격을 약간 조정시키는 건데 급등 이후의 조정. 이런 것들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 시세는 저는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 주봉 캔들로 놓고 보면은 한 1주, 2주, 3주 정도 급등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 조정이 들어오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 PBR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측면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의 그 기회는 열려 있다. 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뭐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아는 안 꺾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차트 그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상승 깃발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렴이 되면은 이 수렴하는 지점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은 이거는 튑니다. 이런 식으로 튑니다. 그래서 기아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자동차, 특히 완성차 중심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 그래서 먼저 움직일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센 종목이 기아이기 때문에 기아가 일단 탑픽,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관련주 쪽에서는 모비스. 그러니까 모비스도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제 모비스가 들어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강하잖아요. 이 트로이카 종목들, 이 세 종목들을 가지고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세, 그러니까 지금 장세라는 얘기는 최근 한 1, 2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단연코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 시세의 흐름을 선도하는 흐름들은 일단 금융주로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주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주들의 경우에는요, 대중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보시면 이제 뭐 유안타 증권의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올라갔다가 또 약간 눌림목. 근데 계속 밑에 꼬리를 주고 있죠. 이 얘기는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죠? 선순환의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시세 흐름이 안정적인 흐름. 그 다음에 현대차 증권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대신증권의 흐름도 여전히 선순환.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 장세 흐름 속에서는 이 선호 탑픽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좀 뭐 단기 대응도 가능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들의 흐름 또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주들의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탑픽은 단연코 삼성생명이죠. 그죠? 삼성생명이, 그러니까 이 보험주들의 경우 뭐 아실 거예요. 그 지난 언제입니까? 7월 달에 한번 랠리를 한번 펼쳤었어요.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그때 한동안 얘기를 했던 지점이 이 지점이었었는데, 그랬다가 7월 이후 하반기에 쉬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삼성생명이 시세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거래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의 경우도 지난주 국면 속에서는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거래가 죽었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그죠? 거래를 터트리면서 조정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시세가 이제 다 오고 이제 시세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거래를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왔다. 그런 저가 매수 포인트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세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시세의 선순환 과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그 다음에 일부 생보사들 약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 조정은 저는 이쁜 조정이라고 봅니다. 이쁜 조정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 유의해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생명, 그 다음에 동양생명 뭐 흐름도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쪽에서 코리안 리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흐름은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유튜브에 보면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썸네일 달면은 무조건 조회수가 엄청 높더만요.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에코프로 바닥 찍었다라고 이제 했더니 기존보다 그냥 조회수가 엄청 늘어났던데 저는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시세가 변화했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에코프로는요, 저점 찍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저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중기 레이스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에코프로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어디서 시세가 멈춰지고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그 중심선 33일 이동평균선 그 가격대가 58만 2천 원이거든요. 이 빨간 선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이 라인, 그러니까 중심선 라인을 돌파를 못했어요. 에코프로가 그죠? 근데 이번에는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안 깨고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돌파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 이게 저항이 되는 거고 뚫어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깨지 않으면 이게 이때는 저항선이었지만 이때는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 중심선이. 그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저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저점 타진 국면이다. 로 보시면서 저가 매수 포인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먼저 저점을 찍은 종목들이 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죠. 보시면은 뭐 PNT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앞에 에코프로는 33에서는 이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PNT는 오늘 돌파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와서 33에서는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안 깨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튀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에서까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대로 저점 찍고 난 다음에 33에서 돌파한 종목들은 약간 거기서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있고 33에서 돌파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입니까? 313에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안 깨지니까 이게 저항에서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저는 중기적인 저점을 찍었다라는 관점 지난주에 이어서 유효합니다. 그 밖에 뭐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핵심 탑픽 종목들이 있죠. 뭐 테크윙이라든지 KC텍, PSK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흐름 교초 보면은 뭐 W게임즈 같은 경우 그죠? 보시면은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그런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보면은 313에서는 안 깨지니까 여기서 그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 깨지니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 흐름. 그다음에 뭐 넷마블이라든지 웹젠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선순환 과정은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 뭐 크래프톤도 쉬고는 있지만은요. 아직까지 중기 추세는 유효하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의 흐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금 여력이 크신 분들의 경우는요. 대형주의 흐름 계속 보세요. 뭐 저는 좀 뭐 계속해서 아직까지 중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카카오 중기 관점 유효.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SOE 흐름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종목 쪽에서는 삼성, SDI, LG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실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수급의 선순환 장세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저 PBR, 고배당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여전히 수익률 배팅에 동참해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핵심 섹터들, 뭐 중심의 대응, 뭐 저PBR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을 계속해서 타켓을 삼아놓고 조정 들어올 때마다 저가 배팅 견지해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지금 전선은 넓히지 마세요. 종목은 좀 압축해서 대응하는 그런 선별적인 대응을 주문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시장은 중기적인 저평가 종목,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의 릴레이팅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다가 여러분들이 시세 컨셉을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형성된 종목 중심의 공략을 이어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명인들의 복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에 시간 되면은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명의들의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 포인트는 2차 전지는 저점을 찍었다. 금융주들의 흐름에다가 집중을 해라. 그리고 총선 전까지는 수익률 게임이 유효하니까 그 흐름에서 좀 수익을 거두는 대응을 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